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 비전 세그멘테이션의 대표적인 모델인 유넷에 대해 리뷰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넷은 바이오메디컬, 의료 분야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설계된 모델이고, 해당 논문은 국제의료 영상 처리학회인 미카이의 2015년도 게재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리뷰는 세그멘테이션의 정의와 발전 과정, 유넷의 기반 모델이 되는 FCN과 유넷의 특징 요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 뭘까요? 축구 선수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싱글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인프루언스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까지 찾아내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이었고, 멀티 오브젝트의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까지 찾아내는 게 디텍션, 오브젝트의 경계선을 인프루언스하는 게 세그멘테이션이죠. 세그멘테이션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같은 클래스더라도 오브젝트별, 즉 같은 사람이더라도 사람별로 다르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고요. 같은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의미론적인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나누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앞서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수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여성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안에 중년 여성과 핸드백, 식물, 보행로, 건물 등의 객체가 있죠. 이를 나눌 때 픽셀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여 픽셀이 나타내는 클래스를 뽑아냅니다. 중년 여성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1번 사람으로 인식했기에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핸드백은 이렇게, 식물은 초록색 3번으로서 이렇게 경계선을 쳐주고, 보행로는 4번으로서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는 5번 클래스로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주겠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은 경계선을 추론하기 위해서 픽셀 단위로 연산이 수행됩니다. 또한 세그멘테이션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객체 인식을 하고 의료 영상에서 진단을 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도 모델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총 3가지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FCN이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후에 FCN 기반 유넷이 나왔는데요. 유넷과 별개로 딥랩 시리즈가 V1을 시작으로 현재 V3 플러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FCN이나 유넷은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 모델이고요. 세부적인 설명을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랩의 경우는 Delayed Convolution 모델인데요. 이는 에트로스 모델이라고도 불리고요. 에트로스란 프랑스어로 구멍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서 컨볼루션 커널 중간에 구멍, 즉 0을 삽입해주는 기법입니다. 보시다시피 3x3 노멀한 컨볼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 레이트를 2로 주면은 사이에 0을 한 개씩 넣어주고요. 레이트를 3으로 줬을 때는 0을 2개씩 넣어서 업샘플링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으로 돌아가서 유넷의 기반 모델이 되는 FC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CN은 2014년에 나온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중 하나인 VGG16과 구조가 비슷하므로 VGG16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VGG16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총 13개 거친 후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를 거칩니다. 또한 3x3 필터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3x3 필터는 파라미터를 줄여서 연산량을 줄여주고 렐루 함수를 2번 적용하여 피처를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CN 구조입니다. 앞서 VGG16과 비슷하게 1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심지어 풀링 레이어 위치도 똑같죠. 또한 3x3 필터만 사용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했던 것을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꿔줬고요. 이때 1x1 컨볼루션으로 대체를 했으며 컨볼루션 레이어를 유지함에 따라서 공간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FCN이라고 명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FCN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원바이원 컨볼루션까지가 인코더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고요. 뽑아낸 피처 맵을 다시 키워서 세그먼테이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디코더입니다. 마지막으로 FCN은 스킵 아키텍처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만 거치면 이미지가 인코딩 과정 중에 거듭되는 컨볼루션 수행으로 글로벌한 특징만 남고 로컬 특징이 없어지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중간중간에 피처 맵을 이렇게 디코더 부분에 붙여주는 기법을 사용하여 정보 손실을 방지하는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유넷입니다. 유넷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코더, 디코더 부분이 시각화해보면은 보시다시피 U자 모양이기 때문에 유넷으로 명명되었고요. 좌측 인코더 부분이 컨트롤트 패스, 우측 디코더 부분이 익스펜딩 패스입니다. 컨트롤트 패스는 총 572 x 572 이미지를 받아서 패딩 없이 두 번의 3x3 컨버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이때 각 컨버루션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활성화 함수를 붙여줍니다. 이후 2x2 맥스 풀링을 해주고요. 다음 다시 두 번의 컨버루션 레이어와 패딩 없이 수행을 해주고 맥스 풀링까지 해주는 것을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컨버루션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추출을 하고요. 이렇게 특징을 추출한다는 점이 결국엔 FCN의 기반이 됐던 VGG 같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컨트롤트 패스에서 익스펜딩 패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버틀넥입니다. 여기서는 컨버루션 두 번을 통해 좀 더 특징을 뽑아내고요. 마지막에는 드랍아웃 레이어를 추가해서 노이즈에 더 경고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익스펜딩 패스는 컨트롤트 패스와 반대로 수행이 됩니다. 이때 컨버루션 두 번을 적용해주고 업 컨버루션을 2x2 필터로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 388x388 인풋보다 비교적 작은 세그먼테이션 이미지를 인프런스 해가는데 마지막 단에서는 1x1 컨버루션을 통해서 바이너리한 흑백의 픽셀이 나오게끔 두 개의 채널로만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킵 커넥션입니다. 이전 FCM과 유사하게 최종 세그먼테이션 위치 정보를 인프런스 할 때 더 많은 로컬한 공간 정보를 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총 4번 스킵 커넥션을 거치게 되고요. 풀링 레이어로 피처 맵의 크기가 작아지기 전에 피처 맵을 디코더 단에 컨캣해 주어서 익스펜딩 단계에 로컬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세그먼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부터는 유넷에 사용된 주요 특징 및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버랩 타일 전략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인풋 이미지를 받았을 때 오른쪽에 보다 작은 세그먼테이션 이미지를 인프런스 하게 됩니다. 스텝 1, 파란색 인풋을 통해서 노란색 아웃풋을 뽑아내고요. 스텝 2, 빨간색 인풋을 통해서 주황색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죠. 이때 아웃풋 노란색과 주황색 아웃풋은 겹치지 않지만 파란색, 빨간색 인풋 박스 같은 경우는 일부 겹치게 되죠. 이렇게 아웃풋은 겹치지 않지만 인풋은 일부 겹치게 연산하여서 자연스러운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인프런스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지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연산 시에 가장자리 값이 부족하여 부정확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러링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인풋 가장자리 값을 거울에 비치듯이 미러링하여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는 의료 세포 영상 같은 경우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또한 해당 실험은 의료 영상 기반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인 데이터가 적겠죠. 그리고 라벨링된 인증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결국 의료 전문가가 검증한 자료를 써야 하는데 그 또한 인력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넷에서는 기본적인 시프트와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변형을 적용하였습니다. 물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탄성 변형인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비선형적으로 탄성적으로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이 또한 해당 실험이 세포 이미지였기 때문에 효과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웨이티드 로스입니다. 이는 세포들이 붙어있는 경우 그 간격이 매우 좁은 상황에서 세포들의 경계를 최대한 구분해야 하는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을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서 먼저 로우 이미지에서 세포들의 웨이트 맵을 그려서 학습시킨 후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픽셀 단위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라벨의 확률값을 구하고요. 그 확률값을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 추가적으로 웨이터 파라미터를 곱해준 에너지 펑션이라는 로스 함수를 적용해줍니다. 여기서 웨이트 파라미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웨이트가 결국에 위에 웨이트 맵을 그려주는 거고요. 이 웨이트는 가장 가까운 세포와 두 번째로 가까운 세포의 거리를 재서 거리가 작을수록 웨이트를 많이 줘서 가까운 거리의 세포들의 경계를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음은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논문에서는 인터폴레이션이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이란 보관법으로서 업샘플링 시에 알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중간값, 즉 모르는 값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샘플링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뽑아내는 거므로 예측할 게 없겠죠. 하지만 업샘플링 시에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뽑아내야 하므로 예측해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에 매핑되는 밸류 값을 알고 있을 때 이 사이 값을 이렇게 예측해 주는 게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적으로 다음과 같은 끊겨진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상적인 함수를 알고 있다면 이거를 적용하면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적인 함수를 무엇인지 모를 때는 선형적으로 유사한 값, 가장 가까이 있는 값,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최대한 유사한 값을 인퍼런스 해가는 과정이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에서는 업샘플링 시에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이 활용되었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때는 바이큐빅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리니얼 같은 경우는 총 A, B, C, D 점 4가지 점을 알고 있을 때 2차원 평면에서 이 중간에 X점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A와 D의 거리 그리고 A와 B의 거리를 각각 고려해서 거리 가중치를 곱해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리니얼 단에서는 선을 예측하였다면 바이리니얼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평면에서 총 4가지 점을 참조하여 예측을 하고요. 똑같이 큐빅에서는 주변 4개의 점을 변화율을 참조하는 방법인데요. 이 바이큐빅에서는 총 2차원 개념으로 확장하여 주변 총 16개의 점의 변화율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넷은 U자 모양의 아키텍처로서 Contracting, Expanding Path, Bottleneck, Skip Conn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버랩 전략과 미러링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했고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라스틱 디포메이션 그리고 가까운 세포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웨이티드 로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도 유넷이 발표된 이후 해당 모델을 발전시킨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3D 유넷, 유넷 플러스 플러스, 딥 레지듀얼 유넷, 유넷 3 플러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유넷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 세그멘테이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논문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